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림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외신에서도 상반기에 주식 낙폭이 이렇게 컸던 건 약 50년 만이다라는 등의 헤드라인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300포인트가 이탈되는 등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오늘 주말 아침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본격 상승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약세장 속의 랠리 정도로 헤드라인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5% 상승으로 31,097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이 0.9%의 상승으로 11,127, S&P 500지수가 1% 상승으로 3,8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황을 가장 폭넓게 반영하는 S&P 500지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20.6% 하락해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주간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고요. 특히 금요일에 마이너스 1.7%의 하락으로 2,305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 20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만 홀로 순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지수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7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주식 대응 뿐만이 아니라 또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01786-1021,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찾아뵙는 여러분들의 주식 삭스리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립니다. MTNW 어드바이저, 작년에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선정한 공명정주 위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또 좋은 일이 있으시네요. 또 이번 달에 베스트 어드바이저, 이번 달 어드바이저로 선정되셨다고요. 일단 이번 달 좀 장이 어렵지만 열심히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또 떨어지는 종목도 있었겠지만 날아가는 종목 많이 나왔죠. 월간 베스트 이번 달에 등극을 했습니다. 하반기 첫날부터 국내 증시가 하락장이어서 좀 우려가 깊으셨을 것 같은데 뉴욕 증시는 하반기의 첫날 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주가 좀 장이 이제 막판에 좀 어려웠는데요. 제가 좀 이제 이번 주 한 주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전 이제 풍력주 같은 경우가 이번 이제 해외 수출 확대, 이제 원전 세일즈 기대감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흐름이 좀 견조했죠. 주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업종이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당분간 같은 경우 국제유가가 이제 상승세가 지속되게 되면 에너지 업종이 견조하게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원전 쪽도 11월 달에 체코 원전 본 입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남아있긴 한데 이제 변수는 이제 하반기 이제 사우디 쪽에 이제 이번 달 중순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죠. 거기서 석유 증산 합의가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에 따라서 또 변수가 생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 향방이 아마 글로벌 증시의 이제 방향을 결정할 강력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이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은 이제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되느냐 하반기에 윤곽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이제 에너지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바닥권은 지났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은 분명 바닥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을 찾을 때 항상 주식은 여기가 바닥일까 아닐까 그렇게 논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수 급락 장세 속에서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또 신화인터텍이 급등 랠리가 한번 나왔죠. 좀 핫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급락하는데 벌써 신화인터텍 바닥 대비 거의 한 수십 프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필름 양산이 지금 진행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이 부분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이제 큰 세력이 개인 큰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공시가 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만큼 역시 제가 꾸준한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미국 인플레 상승, 미 경기 침체 우려감 이 부분 때문에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죠. 지금 인플레가 고점일까 아닐까 이 부분을 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침체권일까 아닐까를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이 인플레가 이제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고점이면 지금 증시가 바닥일 수 있고요.
지금 경제가 침체권일까 아닐까 이 부분. 침체권이면 주가가 꼭대기일까요? 바닥일까요? 예. 이미 침체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의 육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도 16,000에서 10,000포인트까지 부근까지 밀린 거고요. 우리나라 3,300에서 2,300까지 밀린 거거든요. 그만큼 침체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인플레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얼추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를 이제 논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없었어요. 1,400포인트대까지 거의 1,500까지 코스피가 내려오면서 야 이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나중에 이제 백신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바닥을 신한 건 아니죠.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쭉 올라가면서 양쪽하나 함께 올라갔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침체권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전개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2,000이 바닥이냐, 2,100이 바닥이냐, 2,200이 바닥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뭐 1,400까지 떨어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만 좀 어느 정도 이제 뚫어주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과 이런 부분들 뭐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하반기 그리고 역시 이제 오펙 같은 경우다 증산도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를 막을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이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이야기의 주제는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라는 이 부분일 겁니다. 계속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가 이제 좋아서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경기는 안 좋은데 침체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돌파구를 찾는 우리 주식삭슬이 앞서 얘기한 지수 지난 한 주 급락 속에 신화인터텍 급등이 바로 우리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식삭슬의 종목이요. 예. 자, 다음 주에 삭슬의 전략 한마디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참 어렵지만 참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소신대로 해야 되겠죠.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그러면 왜 바닥을 지금 국내 증시가 향해서 가고 있느냐? 왜 바닥에서 급소를 노려야 되느냐? 왜 어게인 2020년도 때가 떠오르느냐?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나스닥이 지금 2018년도 때 그때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이 이뤄지고 나서 쭉 720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지고 721선을 살짝 하회하면서 살짝은 아니에요. 한 10% 가까이 하회하면서 밑에서 바닥을 신하고 큰 랠리가 나왔어요. 지금 나스닥이 721선 이하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저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까? 이미 밑으로 내려와 있죠. 여기서 물론 뭐 더 침체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닌 말로 뭐 진짜 예전에 코로나 위기 때처럼 원숭이 두창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말도 안 되게 제2의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형성이 된다든지 그러면 또 몰라요. 또 6,800, 7,000까지 떨어질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원숭이 두창 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요. 아직 비상사태 선포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721선 아래 부근에서 이번 달 아무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 관세 완화 카드를 G20 정상회의 이후에 수주안에 뭔가 결정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 관세 완화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를 잡을 카드가 일단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 이 부분은 이제 국제유가를 한번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또 하나 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제조업 경기가 지금 이제 확장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중국은 이미 코로나가 대유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6개월 정도 올해 겨울철 전까지는 다시 재유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당대회 열리기 전까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면 국내 증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극단적인 비관론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항상 너무 긍정적인 이 긍정론만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는 아닌 말로 주식 투자 경계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거의 긍정적인 얘기가 5%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극소수인 것 같고 비관적인 얘기가 90% 이상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땐 어차피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6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 삼성전자도 폴더블 폰을 출시할 가능성,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DDR5 D램 같은 경우도 연말쯤에 출시할 예정이고 이미 3나노 양산은 이번 달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하반기 삼성전자 대규모 M&A 발표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8월 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사면 가능성도 분명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로봇 출시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역시 메타버스 기기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러 굵직굵직한 재료들은 분명 하반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실망할 시점은 이른 것 같고요. 대부분 이런 위치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시점이 항상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주식 투자 나중에 아닌 말로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상 이제 돌파하고 2000 간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때부터는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극단적인 비관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게 안 보입니다. 계속 안 좋은 것만 지금 보이는 시점에서 작년을 떠오르게 만드는데 왜 코로나로 빛이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겨낸 전사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요. 자, 어려운 걸 저희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786-1022-1023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 저희가 주말 아침에 상세하게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0133-366-8209 지금 위에 고지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9시에도 또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은 어떠한 주식 기법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을까요? 싹쓸이 기법 강의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오늘 이제 주제가요. 또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 주식 싹쓸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제 길게 해석을 해보면 바닥에서 싹쓸이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 이슈가 나올 만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반기 실패했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하반기를 이제 대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반기 이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녹록치 않았죠. 물론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 날아간 종목들도 분명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또 밀린 종목들도 있겠죠. 밀린 종목들은 거기에 맞게 지지권을 참고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고요. 그만큼 날아간 기업들은 거기에 맞게 어느 순간에서 이제 이득 실현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하반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만큼 차고 넘치는 재료를 갖고 있는 역시 기업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살아나게 되면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뭔가 이제 분위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핫 이슈가 삼성전자를 대규모 M&A 발표 이거를 이끌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죠. 그런데 이재용 회장 사면이 8.15 광복절 특사로 나올까 안 나올까 초미의 관심사일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형 집행 정지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풀려났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사면을 하게 되면 그럼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사면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할 필요성도 있다 보니까 아마 여론도 그렇게 안 좋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앞으로 이제 사면과 함께 대규모 M&A 발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연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부회장 입에서 대규모 M&A 조만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반년 이상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대규모 M&A 발표가 언제 나오느냐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거예요.
가장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쪽도 이제 전망이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로봇 출시. 잼스라고 해서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될 전망이죠. 임박돼 있습니다. 이제 기껏 해봤자 한 1, 2개월, 2,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한다. 이 메타 플랫폼스에서 캠브리아라는 하반기 차세대 메타버스 기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기기를 지금 전망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시나인터텍 같은 경우도 요즘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지금 앞으로 스마트 필름 공급 논의가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 이런 언론과 한번 보도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 기기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제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접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로봇에 지금 익숙해져 있지는 않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쇼핑몰 같은 데에도 가보면 거의 로봇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빙 로봇이라고 해서 뭐 식당 같은 데만 가도 로봇이 좀 이제 서빙을 하는 것도 상당히 꽤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당, 쇼핑몰,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접하기 시작을 할 때, 실생활 속에서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실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너도 나도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몇 년 뒤에 잭팟이 터지죠. 그게 로봇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메타버스 기기, VR 기기는 실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급속도로 다가올지도 모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어요. 급속도로 다가왔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지금 아이오닉 5라든지 뭐 테슬라의 전기차라든지 이제 조금 아파트 단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하 주차장 이제 충전 시설이라든지 꽤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는 이제 전기차 충전 그 주차 공간에는 주차도 못해요. 주차를 하게 되면 딱지가 이제 10만 원 과태료를 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제 조금씩 접해질 때 그럴 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제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로봇, 전기차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기기까지도 조만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 많고 돈이 많다. 그럼 주식 투자는 결국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 투자의 관점으로 바닥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바닥에서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일단 대규모 M&A 발표가 지금 임박돼 있죠. 그만큼 이제는 좀 온 것 같아요. 이 하단 추세,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시점이 다 월봉상 최저점에서 이렇게 하단 추세에 근접을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물론 이 봉이 하나가 월봉입니다. 그래서 이 월봉상 하단 추세 찍고 바닥 시연하고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뭐 반년에서 거의 근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3월 달에 터지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렸나요? 네. 그죠? 10개월 정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단 추세 이제 근접해서 이번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혹은 하단 추세 찍고 또 반등 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 3개월. 그런데 뭐 그냥 다음 달부터 확 뻗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호재가 나오면서. 하지만 지금 위치는 딱 차트를 봤을 때 얼추 온 것 같죠. 예, 그죠? 얼추 온 것 같잖아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5만 4천 원? 그 정도 부근에서는 하단 추세 이제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7분홍선까지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단 추세 근접을 했을 때는.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전 충분히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하단 추세 근접할 때 기회를 잘 노리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수급 동향을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면 사장, 부사장급들의 이제 공시, 다트전자 공시를 보시게 되면 부사장급들의 매수 공시가 6월 달에도 지속되고 있어요.
뭐 6만 원대, 5만 8천 원, 5만 9천 원, 심지어 지난주에도 5만 8천 원, 5만 9천 원대에서 사장, 부사장급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2,000주, 뭐 3,000주씩. 그래서 일단 수급 동향을 봤을 땐 좋은 징조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8월 달에 이 잼스라는 웨어러블 로봇 출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역시 8월 달에 이종 회장 사면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폴더블폰 출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쯤에는 DDR5 DRAM 출시 기대감도 있고요. 6월 달 말이었죠. 3나노 양산이 드디어 시작이 됐고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앞으로 하반기 대규모 M&A 발표 기대감도 있고요. 하반기 또 삼성전자 메타버스 기기 출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 코스피 기업 중에서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단 추세 왔는데 수급을 봤을 때 그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이 하단 추세 부근에서는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겁낼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퍼가 10배 이하의 좀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고요. 물론 하반기 디램 가격 하락과 함께 좀 내려올 수도 있죠. 좀 더 이제 실적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뭐 코로나 때 실적이 급감했습니까? 결국은 급감 안 했어요. 최대 실적이 나왔죠. 지금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인플레를 잡을 카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중국 관세 완화라든지 뭐 석유 증산이라든지 오게 되면 또 경제 전망, 주식 전망은 틀려질 수가 있어요. 파월도 경제 전망이 틀려졌잖아요. 왜? 갑자기 전쟁이라든지 갑자기 중국 공세가 올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침체 우려감이 나오는 건데 아닌 말로 갑자기 하반기 러시아 전쟁이 끝날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국제유가가 폭락할까? 폭락하게 되면 또 경제 전망 급속도로 틀려져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분명히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꾸준하게 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맥이 있죠. 제가 항상 2020년도 때 대박이 터졌던 올라가는 종목들 관심주를 쭉 보면은 쭉 상승세가 많이 나타났던 기업들을 쭉 보면은 이 2020년 CIS 같은 경우 제가 설 특집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2019년도 때 추석 특집 방송 뭐 이럴 때도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국내 말고요.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큰 상승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이 스맥 같은 경우 제가 지난달 설명드리고 2,000원대 초반대일 거예요. 그때 굉장히 아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냥 설명드린 게 아니고 심도 있게. 그러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MACD가 항상 제가 이렇게 밑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서 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 이상 올라오죠. 그래서 어게인 2013년도 때처럼 관심 있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날아갔거든요. 그때 시비행사 대규모로 했어요. 누군가는 시비행사를 대규모로 하니까 못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기관 세력들이 파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 큰 상승 랠리가 나왔죠. 왜? 세력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바닥에서 헤딩할 일은 없거든요. 올려놓고 팔겠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9,900원대 최고점 찍고 나서 그때 꺾였죠. 지금 MACD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종목이 궁금해질 거예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갈 때 그때 끝나겠죠. 대표이사 1,800원, 1,900원대에서 들어오고 나서 안 빠져나갔죠. 지금 자산운용사 쪽에서 시행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300만 주 이상 남아있어요. 아직 빠져나가려면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작년도에 12 발행한 것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꽤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잘 요리만 해주면 이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표이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을 보면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올해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뤄질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언론 인터뷰가 나왔고요.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랑 로봇 자동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왜? 삼성테크는 쪽에서 분사돼서 나온 기업이니까. 그러면서 올해 이 자동차 신사업을 위해서 인프라 인력을 확보를 했다. 이미 마쳤다.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에요. 팩트죠, 팩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사가 팩트라는 거죠. 그 사실이 팩트라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죠. 뭐 기사는 뭐 간혹가다 틀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기간 투자가가 수년 동안 이자도 안 받고 수백억 이제 어느 정도 시비 발행을 통해서 투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주포 세력들이 잔뜩 들어오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특히나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주당 수익이 160원 나올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수출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에 환율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신뢰성 있는 기사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아직 장기 평선 다 뚫지도 않았고요. 이 3,000원 이제 중반대 정도인가요? 대량 거래 시작됐던 거죠. 뚫어버리면 그때부터 시작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맥은 아마 올해 제가 상반기 하이급 코리아를 4월 8일 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2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었어요. 주식은 분산 투자해야 되겠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장이 오를 때 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분산 투자를 잘하게 되면 한두 개 못 가도 세 개 중에 딱 하나가 200%, 300%만 날아가도 자기 계좌는 50%에서 100%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역시 장상하게 녹록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산 투자를 잘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들, 주포 세력들이 들어오고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기업들을 잘 포착을 하면 또 요거를 한번 또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하이급 코리아 솔직히 크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 당시가 2,000원대 후반, 3,000원대 언저리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2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만 원까지 크게 바라보긴 했지만 막상 2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야, 2,000원대 조금 뭐 본격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완전히 올인. 지나고 나면 몰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맥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항상 기회를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달 눌러주면 또 신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구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신한인터텍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난달 제가 2,000원대 후반대에서부터 설명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이 종목은 2,000원 후반 6월달 지금 첫 상한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온라인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눌러줄 때 그리고 나서 3,000원 초반대 이 시간 이 자리에 설명드린 거죠. 꼭대기까지는 뭐 4,000원 잠깐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인터텍도 눈에 띄는 부분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죠.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 올라오죠. 요 거래량.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시현되는데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 스맥과 신한인터텍이 있죠. 이 두 종목이 올해 제 명예를 좀 드높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 왜? 하반기에 재료들이 다 있잖아요. 신사업, 이 메타버스 기기,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 필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공급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기업의 이 3년 전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미 4,000원대 초중반대에서 이미 4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이 종목은 이제 최대 주축에서 매도한 적이 없어요. 대기업 쪽에 계열사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도 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5천억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좀 밝혔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월봉 바닥에서부터 아직 밀적 국면이거든요. 지난달 월봉 추세 돌파했거든요. 이번 달 눌러주면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왜? 세력이 들어왔고 대규모 지금 투자가 들어갔고 공급 계약 논의가 이뤄지고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이기도 하고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고 중장기 거래 터지고 밀집 국면에서 추세 돌파하고 눌러주면 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어요.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자꾸 접근하다 보면 충분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 이렇게 조건들을 다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번 달 저랑 같이 이 방송 잘 들으시면서 매매 전략을 잘 짠다라고 하면 또 좋은 기회가 한번 충분히 이미 또 올라가긴 했지만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충분히 앞으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싹쓸이 기법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매매 전략 펼치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회 또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함께 하셨고요. 이번 주는 증시도 하락세였는데 내리면서 비도 참 많이 내렸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고 좀 단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증시의 하락도 우리가 좀 현명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전화번호와 문자 메시지 고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요. 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코스모 신소재요. 예. 46,800원에 20%입니다. 예, 20%. 아니, 매수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셨어요? 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네. 위에서 샀었는데,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그저께 보니까 안 좋아서, 네. 내리는 자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고 기다리다가 다시 그냥 또 샀거든요. 지금 LG 엔솔 그것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잘못하면은 옛날에 화이브지가 그렇게 막 고점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여파가 될까 걱정해서 정지훈님께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로 한번 이익을 보시고 좀 수익을 내고 매도를 좀 하신 경험이 있고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하신 거네요. 자, 재매수를 좀 잘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전망하고 목표가 좀 부탁드리면 단기나 예를 들어 중기로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시기와 목표가 손절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세요? 네네. 네,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제 관심주는 아닌데요.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장이 어려운데 모두 화이팅 해야죠. 일단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 이 목소리가 좀 낯이 익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전화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죠?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2차 전지 이제 소재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집을 보니까 했더라고요. 한 15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수급 들어오고 안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와도 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금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투자 연기금 쪽에 이제 운용하는 투자 인원도 좀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100% 신뢰할 필요성은 없고 실적 대비는 지금 퍼가 한 40배 좀 넘어가니까 좀 고평가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단점이고 대신 좀 앞으로 중장기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실적도 계속 급증하고 있으니까.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한번 악재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플레 우려감 때문인지 다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취소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 어차피 배터리 쪽은 앞으로 부족 문제 계속 겪을 거거든요. 해야 되겠는데 왜 연기됐을까? 판매 단가를 다시 재협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고 비싸게 남겨 먹어야 되니까 다시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상을 다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뭐 대형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미 증시가 이제 급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침 시가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등은 일단 시도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연속 3일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대신 제 싹쓸이 기준에 충족을 한번 하느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완벽하게 충족 안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바닥에서 사가지고 한번 이득 실현했다. 그리고 나서 재매수했다.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샀으면 너무 잘하신 거죠. 예전에 이 2021년도, 2020년도 때 720선 부근이 15,000원대에 가 있었죠. 이때 투자를 했으면 아직도 3배 이상 올라가 있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만약 이런 위치에서 투자했으면. 대신 이 위치에서 지금 46,000원대에서 재매수를 했다.
하지 말았었어야 되죠. 결과를 떠나서. 나중에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반등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왜 여기서 재매수를 하면 안 되느냐. 지금 바닥이 아니죠. 왜 이 위치는 바닥이 아니잖아요. 예. 위에서부터 대량 거래 시전되고 고점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이미 지금 쌍봉을 시전하고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21선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죠. 여기서 21선이 5만 원대에서 깨졌거든요. 21선 깨지고 흐르는 상태에선 위에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욕심을 버려버려야 돼요. 이미 고점에서 쌍봉을 시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하단 추세 부근까지는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한 4만 8천 원대네요. 근데 4만 6천 원대.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수를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박스권을 이탈시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200일선, 100일선을 지지를 못 받고 하향 이탈되게 되면 지하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24,000원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간다 못 간다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종목이 바닥권이 어딜까? 그럼 720선 바닥권은 24,000원대예요. 거기까지 오면 볼 수도 있고 안 보면 그냥 딱 스탑 시키고 그냥 이득 실현하고 그냥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 돼요. 제2의 코스모 신소재를 다른 종목을 밑에서 찾아볼 생각을 다시 하셨어야지 중간에서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접근하게 되면 만약에 물리면 다시 먹었던 거 토해내죠. 돌아오면 타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자분은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깊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한번 찾을 수 있는 기업이 뭘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전되는 기업이 뭘까? 이렇게 이격 벌어진 기업 말고 밀집 국면에 있는 기업이 또 뭘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올 하반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시 좀 어느 정도 본전 부근 이상에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바닥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안 네, 좋을수록 대표님 그러면요. 네. 예를 들어 반등가가 얼마, 매수가 부근에서 그냥 매도할까요? 거기까지는 올까요? 매도가. 일단 네. 4만 지금 6,800원대가 네. 매수 단가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다시 5만 원, 6만 원까지 가도 미련을 버릴 것 같아요. 본전 부근에서 일단 정리를 했다가 다시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5만 원 부근에 매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일단 본전 부근 네네. 이상에서요. 본전에서는 일단 네네네. 매도를 하고 네. 다른 종목을 오히려 좀 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밑에 있는 종목들 너무 위주로. 전화드려서 그냥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재매수를 했는데 잘한 것일까? 그거는 좀 안 좋다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네, 자 힘내시고요, 시청자님. 자, 바로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상담 해드릴까요? SK 이노베이션 예, 매수가와 비중이요? 매수가 24만 왔는데 좋다 해서 안 팔았더니 반토막 나네. 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24만원인데요. 아이고야, 예. 4만 한 왔다 갔거든요. 왔다 갔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어요. 종가락회사에 갖고 있었는데 내려갔거든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10%. 주유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 네. 아니, 그 주유를 하는데도 네. 막 양을 그랬어요. 안 채워져요. 네. 왜요? 어느 정도 가격이면은 이 정도는 반이 네. 이상이 돼야 되는데 반도 안 채워지는데 네, 그런데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예, 배터리 쪽에 엮여서 그렇죠.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지금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24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두 업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정유 업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이 좀 더 이제 강력한 좀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좀 배터리 쪽의 영향력이 이뤄지면서 급락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720에서는 하향 돌파했어요. 여기에서 더 밑으로 지하실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쭉 한번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은 좋아요. 주당 순이익이 지금 26,000원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적정 주가는 한 20만 원대 중반대 정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17만 원대는 그렇게 막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느냐? 물론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하지만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주식은 전저점을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기업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19만 3천 원대. 그렇게 되면 일단은 돌아오는 월요일 날 19만 원대 초반대가 단기 저항권이에요. 대신 여기서 720선 회복되면 일단은
뭐 이전 고점 24만 원대까지 본전 부근에서 무조건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간다 못 간다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이제 돌아가는 지수 흐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선 제가 볼 땐 죽을 값은 아닌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지금 현대차의 이 아이오닉 5도 그렇고 거의 장착이 많이 되죠. 예전에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배터리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요. 중장기는 분명 미국 시장에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서 전망은 매우 밝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일단 단기 저항권 19만 3천 원, 매도권은 24만 5천 원.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전저점 이탈시키지 말아야 돼요. 17만 6,500원 이 라인대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일단 커트 시켰다가 다시 5일선이 회복될 때 혹은 19만 3천 원 회복될 때 재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6,500원을 지지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서 네, 지지가 저항가 말씀해 드렸어요. 참고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염려가 있으실 텐데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종목 상담을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쓸이 포착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네,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 증시가 참 힘든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자, 벌써 이제 7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무더위도 시작될 때고 어떻게 이런 주식시장을 이겨내야 될까 고민이 큽니다. 자, 그러면 싹쓸이 포착 종목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스맥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야심차게 매수를 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예, 증시만 뒷받침되면 정말 폭발적인 급등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스맥을 지금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많이. 뭐 할 게 그렇게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증시가 녹록지 않아서. 근데 스맥만큼은 견디고 있어요. 지난주 지수 급락이 나올 때도 스맥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너무 견조하죠. 그만큼 이제 대표이사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실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2분기 실적 발표 8월 달에 나올 겁니다. 실적 발표하고 어떻게 될까? 일단 한번 주사위는 지금 상반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던져진 것 같아요. 실적을 발표하면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언론 보도가 한번 지금 대표이사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21선 부근이 단계 이제 지지권으로 보여지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주 21선 견뎌냈어요. 그리고 전저점 부근이 2,650원이거든요. 저는 2,65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마 증시 투매가 막판에 없었으면 장중에 플러스 5%까지 올라왔죠. 그냥 위쪽으로 치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일단 시간의 단위가도 움직임이 좋거든요. 아마 이번 주 초반에는 돌아오는 미증시 반등이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것 같아요. 21선 지지받고. 그렇게 되면 이미 주봉상 5주선까지 이격은 다 좁혀놨습니다. 지난주 강세일봉이 나오고 이번 주에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다가 앞으로 3,500원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큰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은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뚫어버리고 강력한 저항권을 뚫어버릴 때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를 떠나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600원 깨진다. 그러면 그냥 밀어버리고 일단 경계하는 거고요. 3,500원 뚫어버린다. 큰 상승세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맥만큼은 견디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제 하반기 기대가 매우 큰 종목이고요. 지난주 종목 여러분 생각나세요? 바로 신화인터텍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 전체적으로도 특징주였고요. 좀 변동성은 컸습니다만. 자, 신화인터텍 종목을 발굴했습니다. 지난주에 점검해 주실까요? 예, 지금 6월 달에 스맥이 있었다고 하면 6월 초에 6월 말에는 신화인터텍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여러 개를 할 필요성은 없어요. 예. 그러다가 두세 개 정도를 압축을 했는데 하나만 날라가도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를 잘해야 된다고. 근데 이 신화인터텍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을 이제 확 뚫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줄면서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달 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급소를 노려봐야 된다. 왜? 720선 돌파, 지지받을 때가 항상 급소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대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 날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오면 다시 5일선 지지받고 또 반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흐름을 보면서 내려오면 3,000원 초반대가 급소일 것 같고 만약에 안 내려오고 그냥 4,000원 이상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럼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안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저는 매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이사 수급 이탈되지 않았고 월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달 거래 터지고 나서 이번 달 눌러줄 때가 또 매수권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만 추격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신화인터텍이었고요. 약 한 달 된 종목인데요, 위원님. 예, 예. 우리기술입니다. 예. 이번 주에 7일 연속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주식 예. 삭스리 종목이잖아요. 5월 예. 23일에 매수 그렇죠. 종목. 예, 외국인 기관 쌍끌이 예. 매수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주포 세력이 2,000원대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원대 이하가 저점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대신 이제 하반기 11월 달 돼야지 체코 원전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겹인 것 같아요. 크게는. 대신 3자 배송 유상증자 10월 달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해소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3분기도 3분기지만 4분기 때 주셔야 될 기업이 아닐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원전주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거든요. 독보적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2,000원 이하는 바닥권으로 인식을 하고 지지권 이제 1,890원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강력한 저항권 2,6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더 귀를 쫑긋 세워야 될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이제 그만 좀 빠지자. 자, 증시 이럴 때에서 좀 중심을 잡고 가시죠. 자,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어떤 쪽을 좀 포커스로 맞추고 계세요? 오늘은 네. 세 종목이에요, 특별하게. 네, 오늘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 예,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론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애플페이 쪽에 이제 앞으로 국내 이제 사용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유심칩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목요일부터 좀 관심 있게 좀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여요. 올해 제가 이 바닥권에 3월 달부터 한번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723 부근에서 지금 이 위치에서 3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돌아가죠. 밀집 구간에서.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주포 세력이 14만 주가 지금 2,170원대에서 최대 주측에서 들어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있을 오전 지금 9시 M10W 공개 방송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예, 이 샘시 NS라는 기업인데요. 이 샘시 N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라믹 기판 업체죠. 프로브 카드 세라믹 기판 STF 업체인데요. 앞으로 이미지 센서 웨이퍼 테스트, 기판 이쪽에 양산도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협력회사죠. 이 세라믹 기판은 이제 국산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샘시 NS 일봉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샘시 NS 같은 경우 지금 5일선까지 눌러줬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최대 주주 임원들의 이제 어느 정도 매수 단가가 취득 단가가 6,500원짜리 물량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하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오전 9시에 지금 M10W 온라인 공개 방송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종목이 더 있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에코플라스틱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아이오닉 6 관련주예요. 앞으로 아이오닉 6 관련주를 보고 싶다. 그럼 에코플라스틱을 봐야 되는데 자사주 맵이 들어왔죠. 자세하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전 9시에 M10W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오늘 9시에 공개 방송 어떠한 주제로 또 특별하게 살펴봐야 되는가 알려주시죠. 하반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이제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찾는 방법들을 배우고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닥을 찾는 방법을 열심히 한번 제가 연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닥 찾는 노하우 방출, 하반기 때를 노린다. 9시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들이 세 가지가 조금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주식삭스리에서 더 현명한 방법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삭스리.